앞서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6단원 마지막 내용이에요. 상태 변화와 분자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체, 액체, 기체와 분자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습지에도 여러분 이미 정리했던 거고요.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은 학습지 꼭 확인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물체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고체, 액체, 기체에서 분자 배열, 그리고 분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첫 번째, 고체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분자 배열이요. 그 다음에 액체는 고체보다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 기체는 분자 배열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순서로 얘기하자면 기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 고체 이런 순서대로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자 사이 거리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가 가장 멀고요. 그 다음에 고체가 가장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분자 운동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림은 고체, 액체, 기체의 분자 배열을 나타낸 건데요. 고체에서의 분자 배열은 굉장히 규칙적이란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액체, 기체로 가면 갈수록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분자 사이 거리도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고체의 분자 운동은 제자리에서 약하게 떠는 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은 진동 운동밖에 하지 않습니다. 진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움직인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액체하고 기체는 진동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을 더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 어떤 운동을 하냐고 했냐면 진동 운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액체 상태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운동이다 적혀 있는데 액체는 진동 플러스 회전 운동을 합니다. 회전은 제자리에서 도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분자들이 제자리에서 막 돌아. 그것을 액체 상태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기체 상태에서는 진동 플러스 회전 플러스 병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병진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걸 병진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서의 분자 운동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적어본 결과 고체에서는 진동 운동밖에 안 하고 그리고 액체는 진동과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기체는 진동, 회전, 병진까지 하는 거를 보니 당연히 기체는 매우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구나. 굉장히 지금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상태변에 따른 분자 운동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열과 냉각이라 적혀 있는데 가열과 냉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것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어떤 것을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가열은 어떤 과정이냐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고 냉각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흡수만 적으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열이라고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흡수를 하는 상태 변화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융해, 그 다음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기화, 그 다음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열을 방출하는 냉각 과정은 첫 번째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액화, 그 다음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응고,
그 다음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승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인 융의 기화 승화에서는 분자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분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고체는 액체가 되고 액체는 기체가 되고 그리고 또 고체가 기체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냉각을 하게 되면 분자운동이 둔해지고요. 그 다음 분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체는 액체로 그리고 액체는 고체로 또 기체가 고체로 변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과서 287쪽의 그림입니다. 지금 가열할 때 그리고 냉각할 때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타낸 건데요. 첫 번째 가열할 때는 융해 그리고 기화가 일어난다고 했고 여기 또 하나 빠진 거 있는데 그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뭐예요? 승화죠?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입니다. 그 다음 냉각할 때는 액화, 응고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승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가열과 냉각할 때 상태 변화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을 열에너지 출입, 상태 변화, 분자운동, 분자 배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물질을 가열할 때는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리고 상태 변화는 융해, 기화, 그리고 하나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승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자운동은 활발해지고 그 다음 마지막 분자 배열은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물질을 냉각할 때 열에너지 출입으로는 방출한다. 그리고 상태 변화는 응고, 액화, 또 승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승화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승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분자운동은 둔해지고 분자 배열은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단원이고요. 여기까지 6단원 모두 공부한 학생은 교과서 290쪽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291쪽부터 293쪽까지 미리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선생님이 시험을 물질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그리고 지금 얘기한 상태 변화, 분자 배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